Preview. 네, 안녕하세요, 어머님들. 저는 수학의 아침 고등관 원장 오택용입니다. 오늘 이렇게 비대면으로 우리 겨울방학 설명회를 진행하게 됐는데요. 오늘 설명회 오신 우리 학부모님들 많이 환영하고요. 오늘 예비 고1 학생들 겨울방학 학습 관련해가지고 제가 오늘 압축적으로 한 30분 정도 해가지고 내용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우리 예비 고1 학생들 그 겨울방학에 어떤 학습을 진행할 것인지를 먼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딱 두 가지로 압축해가지고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첫 번째는 첫 수학 내신을 완벽하게 준비하는 것 하나랑, 두 번째는 고등학교 2학년 과정에 대한 앞선 대비가 좀 필요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 우리 첫 내신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지역 내 중학교 수학 내신 A등급, 그러니까 중학교 3학년 학생들 내신 A등급 학생들 비율이에요. 한 반에 35% 정도 되는 학생들이 내신 A등급 90점대를 받고 있는데, 고등학교를 올라가게 되면 이제 상대평가가 되니까 1등급이 이제 4%고 2등급이 7%니까 11%죠. 그리고 3등급이 12%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가 4등급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중학교 3학년 A등급 중 70%의 학생들이 내신 3, 4등급을 받게 될 것이고 나머지 30%의 학생들이 내신 1, 2등급을 받게 되는데, 이것을 이제 최상위권 입장에서 요약을 좀 해보자면 결국은 90점대 받았던 학생 10명 중에 1명이나 2명만 내신 1등급을 받는 상황이다. 그래서 첫 내신 준비에 있어서 조금 더 완벽한 대비가 이번 겨울방학 때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고등학교 2학년 과정에 대한 앞선 대비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수1부터 아이들이 많이 어렵습니다. 수원이 어려운 이유는 제가 설명회 때 몇 번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은데요. 일단 수원의 단원이 지수로그 함수, 그리고 삼각함수, 그리고 수열, 이렇게 3개 단원입니다. 그 중에서 지수로그 함수랑 삼각함수는 예전에 개정전 미적분 2에 있던 단원들입니다. 아이들이 어렵겠죠. 예전 같으면 문과 학생들은 공부하지 않아도 되는 단원들을 지금 현재 수원에서 아이들이 배우고 있는 것이죠. 수열 공부할 때 느끼셨겠지만 수열이 어려워요. 경시 수학에서 수열 단원을 많이 다루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고력을 많이 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들이 이런 단원들을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고요. 거기에다가 교육 과정의 관점으로 보자면 고등학교 2학년 1학기 과정인 수원, 그리고 2학기 과정인 수2가 수능 과정의 시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완성도를 당연히 높여야 되겠죠. 고등학교 2학년 과정을 현실적인 문제로 좀 접근해보면, 일단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는 내신 문제가 어느 정도 난이도를 좀 조정되어서 출제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이 되면 대부분의 고등학교에서 내신 난이도를 상당히 높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등학교 2학년 과정은 아주 깊이 있게 준비하지 않으면 학교 내신에서 점수를 따기가 좀 어렵죠. 거기에다가 고등학교 2학년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한 번도 한 학기에 교과서 2권을 동시에 나간 적이 없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는 한 학기에 교과서를 2권을 나가게 되죠. 대부분의 학교에서. 대부분 학교가 수원과 확률 통계를 나가게 될 거고요. 일부 학교는 수원과 기하를 나가게 될 겁니다. 물론 2학년 1학기 때 수원만 나가는 학교도 있는데, 대부분의 학교가 2권씩 나가다 보니까 앞으로 맞이할 현실들이 녹록치가 않은 것이죠. 수학 내신 상위권, 최상위권 학생들의 승부처가 고등학교 2학년 1학기 과정인 수1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과정에 대한 앞선 대비가 좀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번 겨울방학의 목표는 딱 두 가지로 압축해서 생각을 하시면 좀 편하실 것 같아요. 먼저 첫 번째는 앞에서 얘기를 했다시피 첫 내신에 대한
완성도 높은 대비를 하는 것과 두 번째는 고등학교 2학년 과정에 대한 앞선 대비가 좀 필요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런데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 아이는 지금 고등학교 2학년 과정까지 나가기 어려운 상황인데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좀 당혹스러워 하실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수학 3과 수학 4를 나가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굳이 선행을 많이 나간 학생들을 쫓아가려고 이번 겨울방학 때 이렇게 고생하지 말고 제가 보기에는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인 수학 3과 수학 4의 완성도를 최대한 높여가지고 학교 내신에서 좋은 성적을 받게 만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문제가 있죠. 지금 현재 팬데믹 시대를 맞이해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비대면 학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겨울방학 어떻게 좀 준비를 해야 될까 어머님들이 많이들 고민하실 것 같은데요. 다른 때와 마찬가지로 준비를 좀 철저하게 해야 된다는 이런 목표를 가지고 현재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해보자 해가지고 저희가 이번 겨울방학의 테마를 이런 식으로 좀 결정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팬데믹 시대를 극복하기 위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겨울방학 몰입캠프 프로젝트를 좀 진행을 해보자 이렇게 결정을 좀 내렸고요. 수학의 아침이 우리 재원생 아이들과 그리고 비재원생 아이들의 겨울방학 학습을 위해서 특단의 대책들을 좀 준비해가지고 이번 겨울방학을 이끌어 가 보겠는데요. 이렇게 결론을 내린 배경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신문기사에서 이런 내용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기초학력 부진 문제 때문에 아이들이 좀 심각함을 겪고 있다. 그리고 고등학교 선생님 92%가 온라인 수업 확대로 학력 격차가 심해졌다. 이런 얘기들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결국은 지난 한 해가 우리 아이들 학습적인 측면에서는 거의 사라진 거나 다를 바 없는 이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이 내용이죠. 학부모님들 아시다시피 겨울방학은 1년을 좌우하는 그런 시간들이죠. 올해 겨울방학도 지난 한 해와 마찬가지로 팬데믹 시대에 의해 가지고 우리 아이들의 학습 결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겨울방학을 제대로 지내지 못하게 되면 겨울방학이 보통 한 해의 학습을 준비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올해 1년마저도 학습 결손이 반복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지난 한 해가 아니라 올해마저도 학습 흐름들이 많이 깨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번 겨울방학을 우리가 어떤 자세로 대해야 될 것인가 라는 부분들은 좀 중요하게 제기되는데요. 한편으로 저희는 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이런 위기들이 위기로 다가오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런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그런 발상의 전환들을 해왔다는 것이죠. 결국은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에 대한 발상의 문제, 그리고 결국은 실천의 문제가 이 상황을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를 결론 내게 되고, 자 그렇다면 먼저 지금 현재 상황들을 정확히 직시하고 이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야 되는데 우리 아이들의 학습장애 요소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무엇을 중심으로 돌파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좀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네요. 일단은 첫 번째로 아이들의 지금 비대면 학습 속에서 수동적 태도들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학습에 안일함이나 나태함들이 나타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수업에 대한 집중력들이 많이 떨어지고 그리고 수업의 질들이 저하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수업이 끝난 후에 자기주도 학습을 진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시간들이 좀 많이 부족하죠. 그리고 틀린 문제라든지 그리고 자기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오답들이 잘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이 우리 아이들한테 산재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업 성취도가 하락되고 그리고 격차가 누적되는 이런 문제들이 우리 아이들 앞에 놓여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 이 문제를 우리 아이들이 해결할 수 있을까? 우리 아이들이 변할 수 있을까? 라는 의문들을 좀 많이 가질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작년에 겨울방학 때 하루 10시간 수업 숙제 해가지고 하루에 10시간 동안 겨울방학 캠프를 진행했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2월 말 3월 초에 설문조사를 좀 했습니다.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첫 번째 질문에서 자, 수업이 끝나고 과제를 학원에서 그날 모두 마무리한 후에 집에 가는 방법이 효과가 있나요? 이렇게 아이들한테 물어봤어요. 답변이 어떻게 나왔을까요? 답변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매우 그렇다가 30.7%, 그렇다가 47.7% 정도 나오더라고요. 결론적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우리 아이들은 수업이 끝나고 학원에서 과제를 마무리하고 가는 것이 본인에게 결과적으로는 도움이 된다는 생각들을 78% 정도가 한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시작할 때는 많이 힘들어했지만 이 많은 학습량을 결국은 본인이 진행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것이 더 편하구나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질문으로 방학 전과 비교해서 수업 외에 수업 외적인 부분입니다. 수업 외적인 부분에서 하루 공부 시간이 얼마나 증가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봤더니 질문의 답변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자, 색깔이 잘 안 보이실 텐데 4시간 이상 자기 개인 공부가 늘어났다는 학생들이 12%, 그리고 3시간에서 4시간 늘어났다는 학생들이 11%, 그리고 2시간 이상 늘어났다는 학생들이 30%, 그리고 1시간 이상 늘어났다는 학생들이 39%였습니다. 즉 1시간 이상 증가했다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약 94% 정도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방학 때 많은 학습량을 아이들한테 제안해서 그것을 시행했을 때 본인들이 1시간 이상 혹은 2시간 이상 자기 학습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본인 스스로가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 보자면 하루 10시간 방학 학습을 통해 가지고 나의 공부 습관이 좋아지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학생들이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매우 그렇다가 11%, 그렇다가 약 60% 정도 학생들이었고요. 결국은 하루 10시간 겨울방학 몰입 캠프를 진행을 하면서 약 70%의 학생들이 자기의 학습 습관들이 조금씩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 겨울방학을 준비하면서 우리 학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이 이번 겨울방학에 많은 학습을 할 수 있을까라는 우려들을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이런 변화가 가능할까라는 이런 질문들 대신에 질문을 조금 바꿔서 갔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갔으면 좋겠냐면 내 아이의 변화가 가능한 환경은 무엇일까로 질문을 좀 바꾸면서 이번 겨울방학 학습 설계를 하는 것이 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고요. 또 하나 제가 사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기는 이번에 수능을 응시한 수학이 아침에는 고등학교 3학년 프로그램에 고3 종합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모든 수업들을 여기서 다 진행하게 되는데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하루 13시간을 여기서 살면서 공부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여기를 졸업한 학생들하고 이번에 수능이 끝나고 나서 인터뷰를 하면서 이제 수기 작성을 좀 해봤는데요. 이 학생 같은 경우는 풍덕고 출신 학생인데 이 학생 같은 경우는 내신을 한 3, 4등급 받는 이런 정도의 학생, 모의고사 성적도 한 3, 4등급 정도 받는 학생입니다. 이 학생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윈터스쿨 첫날 저는 집으로 돌아가는 셔틀버스에서 친구에게 학원을 그만두겠다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단 한 번도 이렇게 오래 앉아 공부해본 경험이 없어가지고 너무 힘들었대요. 네, 너무 힘들었대요. 근데 이제 신기하게도 하루 이틀 지나니까 그럭저럭 다닐만 해가지고 2월달 그러니까 이제 그 종합반이 2020년 1월부터 시작해가지고 20년 11월 말까지 아이들이 쭉 이렇게 완주하게 되는데 2월달이 되니까 막상 그렇게 힘들지 않았다. 엉덩이를 붙이고 앉아 공부할 수 있는 시간들이 점점 늘어나게 됐고 이렇게 오래 앉아서 공부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기특하게 되었던 것이 가장 좋았다고 합니다. 이 학생이 아까 내신 3, 4등급 나왔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 학생이 이번에 수시로 논술 전형에서 숙명여대에 합격을 하게 됩니다. 아이들이 생각보다 실천의 과정 속에서
자기가 생각하는 바,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성공 경험, 그것에 의해서 학업 성취도를 이렇게 연결해가는 그런 흐름들이 많이 보이더라는 것이죠. 또 하나 이번 졸업하는 이번에 수능을 응시한 학생들의 모습을 담은 수기를 한번 보자면요. 이 내용도 제가 좀 요약을 해드리는데 현황고 학생입니다. 이 학생은 모의고사 성적이 평균 전체적으로 2, 3등급대 학생입니다. 그랬는데 이 학생도 역시 윈터스쿨 첫날 힘들었네요. 저는 공부하는 방법을 잘 몰랐을 뿐만 아니라 엄청 열심히 했던 학생이 아니라서 의지는 있었지만 실천으로 옮기는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자, 그런데 종일 앉아서 공부하다니 너무 힘들었고 네, 정말 지옥 같았다 그러네요. 네. 자, 그런데 그렇게 힘든 하루를 끝내고 집으로 가는 길에 왠지 모르게 뿌듯함도 생기고 이런 게 수험생이 되는 건가 하면서 괜히 기분도 좋아졌다고 합니다. 그렇게 며칠만 버텨보자는 생각으로 다니다 보니까 조금씩 학원에 적응을 하게 되어가지고 11월 말까지 완주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 학생 이번 수능 성적표 궁금하시죠? 수능 성적표 공개를 좀 제가 해드릴게요. 이 학생이 이번에 수능에서 이렇게 등급이 나왔습니다. 1, 1, 1, 1, 1, 1. 앞에서 제가 이 학생 모의고사 성적에 대해서 대충 말씀을 드렸죠. 모의고사에서 2등급, 3등급 정도 나왔던 학생인데 이렇게 전체 1등급이 나와서 지금 정시 전형을 준비하고 있는데 연대, 고대, 그리고 한의대를 지금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앞에서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결국은 지금 현재 모두 다 어려운 상황이에요. 학습적으로 모두 다 어려운 상황이고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에 대한 방안들이 잘 보이지 않는 상황인데 어떤 학생들은 이 상황을 그냥 지켜만 보고 있고 어떤 학생들은 과감한 실천들을 좀 진행을 하면서 이것이 지속적으로 보장만 된다 그러면 성취감과 그리고 작은 성공 경험들을 연결시켜가지고 결국은 생각의 변화와 태도의 변화를 만들어 왔고 그래서 오늘 설명회에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겨울방학 상황이 다들 어려운 이런 현실 속에서 걱정만 할 것이 아니라 그리고 현실을 탓하기만 할 것이 아니라 저는 과감한 도전을 통해 가지고 일단 이번 겨울방학 때 좀 적극적으로 시작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저희가 실천 중심의 겨울방학 몰입캠프 프로그램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학습을 좀 이번 방학 때 진행을 해보자 이렇게 좀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세 가지 정답, 이번 겨울방학을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에 대한 세 가지 정답과 한 가지 비책에 대해서 지금부터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일단 이번 겨울방학 학습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세 가지 정답은 이렇습니다. 먼저 첫 번째, 학과 습의 양을 과감하게 적극적으로 압도적으로 만들어내자. 이것이 첫 번째 이번 겨울방학 학습에 있어서 정답이고요. 두 번째는 직접 온종일 대면 관리를 시행해서 실질적인 실천을 만들 수 있는 방안들을 저희가 제시하겠다라는 것이 두 번째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결국은 이렇게 많은 학습량과 실천을 만들었지만 우리 아이들의 개인별 약점이 해결되지 않으면 올 상반기에 내신 성적과 올 한 해 학습의 완성도가 높아지기 어렵겠죠. 그래서 이제 그 세 가지를 가지고 이번 겨울방학을 임하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하나씩 좀 보자면 먼저 학과 습 모두 압도적으로 양을 만들자. 자, 수업을 하는 학만 했어도 안 되고 그렇다고 자기 개인 공부만 했어도 안 되겠죠. 그래서 모두 압도적으로 만들자라고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아침 9시부터 저녁 7시까지 2시간 20분 수업, 2시간 20분 숙제 그리고 2시간 20분 수업, 2시간 20분 숙제에서 하루 10시간 방학 일정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수지 캠퍼스, 광교 캠퍼스, 순회 캠퍼스에 따라 가지고 이 시간들이 조금 달라질 수 있어요. 수업, 숙제일 수도 있고 수업, 숙제일 수도 있고 숙제, 수업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하루에 10시간 일주일에 3일 정도 이번 겨울방학 때 학습을 진행해서 정규 수업에서는 수학상을 중심으로 첫 내신 준비를 가고요. 특강에서는 고등과정 선행을 각 학생들의 수준에 맞게끔 내가 이번에 수학하를 해야 되는 학생들은 수학하를 하고 그 다음에 수투를 해야 되는 학생들은 수투를 하는 그런 형태로 하루에 10시간 학습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학습량 없이 성적을 올리기는 어렵기 때문에 모든 공부의 출발을 학과 습으로 좀 시작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학뿐만 아니라 개인 공부하는 습하는 시간마저도 충분히 늘릴 수 있게끔 그렇게 설계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내용들은 담임선생님들이 1대1 학생 상담을 통해 가지고 학습 시간들을 지금 저희 재원생들은 설계하고 있고요. 비재원 학생들은 학원에 오게 되면 저희 원장 선생님이 아이하고 상의하면서 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날 공부, 그날 끝내는 패턴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학습 계획표를 작성을 해가지고 월, 수, 금, 화, 목, 토 이런 식으로 설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날 학습이 이제 부진할 경우에는 담임선생님과 함께 클리닉을 하고 나서 기가하다 보니까 하루에 10시간이 조금 더 길어질 수도 있다는 점 여기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시기는 1월 14일부터 2월 28일까지 수지 캠퍼스는 1월 11일부터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1월 11일부터 2월 28일까지 이런 식으로 9-10 관리형 자습실을 개방해서 운영을 하게 될 텐데 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 학습량을 늘려야겠다는 것은 다 이해를 하는데 도대체 어떤 식으로 늘리겠다는 거냐 지금 비대면 상황에서 이게 가능한 거냐 이렇게 말씀을 하실 텐데 지금 현재는 동시간대에 학생 9명이 학원에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습이 조금 부진한 학생이나 과제가 안 되는 학생들 중심으로 동원하고 나면 나머지는 비대면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결국은 이번 겨울방학은 이렇게 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17일 이후에도 비대면 상황들이 지속될 수 있다는 걸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대면 상황에서 앞에서 목표한 학습량 하루에 10시간, 13시간 이 목표한 학습량을 강제할 수 있는 직접 대면 관리를 저희가 하겠다는 것인데요. 그것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면 지금 현재 2.5단계 상황에서 칸막이가 있는 스터디 카페에서는 개인 공부를 할 수 있게 허용이 되어 있습니다. 철저한 방역 수칙 아래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스터디 카페에서는 개인 공부를 할 수 있게끔 허용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대면 수업을 진행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대면 직접 관리를 온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주일에 3일 혹은 일주일에 4일 이렇게 관리를 진행하겠다는 겁니다. 자,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이런 스터디 카페에서 진행을 하게 될 텐데요. 아이들은 휴대폰을 이렇게 제출을 하고 들어가게 되고요. 이런 식으로 스터디 카페에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하루 종일 공부를 할 텐데 어떻게 공부를 하냐면 일단 첫 번째 지금 이제 비대면 시기이기 때문에 만약에 대면 시기가 되면 그냥 대면 시기 공부를 하면 되겠죠. 근데 비대면 시기이기 때문에 비대면 시기에서 지금 이제 수업을 전부 다 비대면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이 비대면으로 진행하는 수업의 시청을 감독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자기 수업에 대한 집중력을 조금 더 높일 수 있게끔 스터디 카페에서 감독을 하겠다는 것이고 그리고 수업이 끝나면 그 자리에서 그대로 학습 마무리를 하는 것을 감독을 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들이 비대면 수업을 시청할 수 있는 노트북이나 탭이나 휴대폰 같은 휴대장치들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아이들이 시청하는 과정들을 감독하고 그 수업이 끝나면 그 자리에 앉아서 바로 학습 마무리를 할 수 있게끔 감독을 저희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재원생 모두는 이것을 진행할 수 있게끔 저희가 스터디 카페를 지금 대여를 해놨고요. 모든 학생들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끔 저희가 준비를 해놨으니까 그래서 이제 스터디 카페에서는 과제 관리를 하고 출입 관리를 하고 그리고 학습 완성도 검사까지 저희가 진행을 하고요. 과제나 자습이 안 될 때는 일대일 상담을 통해 가지고 경고 퇴원 제도까지 운영하면서 아이들의 학습 밀도를 좀 높일 수 있게끔 그렇게 저희가 유도를 하겠고요. 일부 학생 학부모님들 중에서는 대면이 좀 부담스러운 학부모님들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비대면을 희망한 학부모님들에 한해서는 원장 선생님이나 부원장 선생님이 직접 관리하는 비대면 자습실을 의무적으로 참석하게 해가지고 이번 겨울방학 학습의 실천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비대면 자습실에 아이들이 들어와가지고 수업이 끝나면 여기 들어와서 자습하고 숙제하고 나서 나갈 수 있게끔 그렇게 저희가 유도를 하겠습니다. 첨삭은 수업하시는 담임선생님들이 직접 진행하시게 되는데요. 담임선생님들이 직접 비대면으로 첨삭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스터디 카페에서는 아이들의 학습 시간과 학습하고 있는 과정들을 관리하게 되고요. 비대면으로 담임선생님들이 직접 첨삭을 진행해주는 그런 구조로 저희가 설계를 해놨고요. 이번 겨울방학 때 중요한 시기인 만큼 절실한 마음을 가지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행동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세 가지 얘기를 하기로 했는데 세 번째 얘기는 무엇이냐면 개인별 약점 공략입니다. 실제 내신 기출 문제를 가지고 약점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한데, 자, 앞에서부터 제가 좀 내용을 정리를 하자면 세 가지는 이렇게 진행되는 겁니다. 일단 첫 번째, 자, 지금 팬데믹 상황에서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들이 있겠지만 결국은 학습량이다. 그래서 학습량과 질을 극대화시키는 데 일단은 주력을 하자. 설계도 자체를 제대로 된 설계도를 만들자. 이것이 첫 번째 정답이고요. 이번 겨울방학에. 두 번째 정답은 얘를 실천적으로 만들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들을 모색해보자 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스터디 카페를 중심으로 하루 종일 아이들의 학습 관리를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세 번째는 설계된 학습량과 그리고 그것을 실천에 옮기는데 그 속에서 나오는 아이들의 학습 약점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 약점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렇게 들어갔을 때 이제 세 번째 내용인데 이 1월달, 2월달 두 달 동안에 총 4번의 인증평가를 초반에는 조금 쉬운 문제 중심으로 가다가 뒤쪽에는 조금 어려운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테스트를 봐가지고 그곳에서 약점을 발견해가지고 그 약점들을 담임선생님들이 직접 클리닉을 통해가지고 해결할 수 있게끔, 이건 캠퍼스별로 시간이 조금 다를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설계해가지고 우리 아이들의 약점 공략을 하겠다는 것이고요. 약점 공략 두 번째 내용은 이 내용인데요. 약점 공략 1:1 집중 클리닉 MMC 시스템을 진행하겠다. 이것은 이제 매스 메디컬 클리닉이라고 해가지고 저희 조교 선생님들 중에 베테랑 선생님하고 1:1로 과외처럼 무제한으로 무료로 이렇게 클리닉을 받는 시스템입니다. 이것은 이제 과제를 했는데 질문할 게 대단히 많거나 그리고 수업이 이해가 안 돼가지고 앞으로 나가기가 많이 어려운 학생들 있잖아요. 그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신청을 하게 되면 이렇게 신청서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습실에. 그래서 신청을 하게 되면 1:1, 1:2, 1:3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이들하고 집중 클리닉을 진행해서 이번 겨울방학 때 완성도 있는 학습이 될 수 있게끔 저희가 도와주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비책은 무엇이냐면 지금 수학이 많이 어려워가지고 복잡해하는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한 축의 학생들이 있고 지금 수학을 잘하는데 고등학교 2학년 과정을 가다 보니까 변별력 있는 고난도 문제를 접근하는 데 있어가지고 생각보다 어려움을 겪는 최상위권 학생들도 있어요. 이런 두 부류의 학생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번 겨울방학 때 개통수학 특강을 개설을 할 겁니다. 이것은 일주일에 한 번짜리고요. 3시간인데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함수 계통을 한번 볼게요. 함수 계통을 보자면 고등학교 1학년 때 생각나시는지 모르겠는데 고등학교 1학년 1학기에서 수학상에서 뭐가 나왔습니까? 방정식과 부등식, 도형의 방정식 나왔죠. 그리고 2학기에서 함수 단원이 나오고 역함수가 나오고 그리고 유리함수가 나오고 무리함수가 나오고 지금 함수 계통으로 쭉 가고 있습니다. 거기다 2학년 1학기에서 지수함수가 나오고요. 로그함수가 나오고 그리고 삼각함수가 나옵니다. 자, 이렇듯 함수 계열들이 고등학교 1학년, 2학년에 엄청나게 많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함수는 계통적으로 쭉 융합해가지고 이렇게 펼쳐놓을 수 있습니다. 1차 함수, 2차 함수의 기본형, 그리고 유리함수의 기본형, 그리고 무리함수의 기본형, 그리고 지수함수의 기본형, 로그함수의 기본형. 이 함수에서는 무조건 다 A가 나옵니다. A의 X승, 로그 AX, 다음 사인 함수, 코사인 함수, 그 다음에 탄젠트 함수가 있는데 여기서도 전부 A가 다 나와요. 그럼 공통적으로 나오는 이 A의 특징이 무엇인가를 중심으로 A라는 주제를 가지고 전체를 쭉 보기 때문에 아이가 전체적으로 이해를 하면서 부분을 깊게 볼 수 있는 그런 형태의 학습이 되는 것이죠. 또 예를 들면 뭐 이렇습니다. 함수의 표 중에서 PQ의 역할은 무엇이냐? 뭐 이런 것이죠. 1차 함수에서는
PQ의 역할들이 결국은 X축, Y축으로 이동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의 역할들인데 2차 함수에서도 이렇게 변화를 나타낼 수 있고요. 그리고 유리함수에서도 이렇게 이동을 하는 이런 형태로 나오고요. 무리함수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이동. 그리고 지수함수 역시 이동. 로그함수의 이동. 그리고 삼각함수의 이동 등 이런 식으로 구조화해가지고 아이들이 학습을 진행하게 함으로써 쉽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물론 지금 방금 내용들은 상위권 학생들 입장에서는 되게 쉬운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중상위권 입장이나 중위권 입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전체를 보게 한다 그러면 좀 더 쉽게 들어가게 되고, 그럼 최상위권이나 상위권 학생들은 어떻게 가야 되느냐? 이런 학생들은 변별력 문제라든지 킬러 문항을 가지고 역으로 연결짓기 학습을 진행을 하면서 아이들이 심화 문제가 어떻게 출제되는지를 분석하는 그런 형태로 해서 내신 심화 문제 해결하고 수능 심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끔 그렇게 방향을 설계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등과정 특강을 소개해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함수 전 단원은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의 방부등식, 함수, 역함수, 유리함수, 무리함수, 2학년에서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 이 함수 전 단원이 이렇게 교육과정으로 보자면 이렇습니다. 중학교 1, 2, 3학년 고등학교 2 수학 과정이 전체적으로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고등학교 2학년 수1의 함수 과정으로 다 모이고 있습니다. 수2에서는 함수의 극한으로 연결되고요. 이렇게 함수 과정들이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전체에서 약 70%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이 함수 단원들만 모아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 3시간 정도 해가지고 함수 개통 특강을 하겠다는 것이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들은 여기까지고요. 또 다음에는 반가운 모습으로 우리 대면해서 설명하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